미국의 경찰관이나 소방관 장례식에서는 항상 백파이프 연주가 등장합니다. 백파이프는 켈트족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썼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대표 악기로 알고 있는 백파이프가 왜 미국에서 자주 보이게 됐을까요? 청동기 시대부터 켈트족이 살던 아일랜드는 12세기 후반 헨리 2세가 주도한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6세기 유럽이 종교개혁 바람을 맞은 가운데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로 바뀌자 아일랜드인에게도 성공회 신앙을 강요합니다.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그들은 잔인한 진압을 당합니다. 그들의 토지는 잉글랜드인에게 몰수당했고 잉글랜드인과 성공회로 개종한 아일랜드인 일부는 땅 주인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아일랜드인들은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1700년대에 들어서며 아일랜드 소장농들은 넓은 토지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국 상속법에 따라 아들들이 토지를 나눠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대가 바뀔 때마다 토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감자를 악마의 작물로 생각해 돼지 사료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인들은 감자를 싫어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감자 외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땅이 없었고 황량한 토지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 귀중한 작물이 되어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을 얻게 되자 아일랜드 인구는 19세기 초에 30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1842년 북미 대륙에서 퍼진 대규모 감자 역병이 배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건강하던 감자는 하루아침에 검게 썩고 이 병에 걸린 감자를 먹은 사람들은 복통과 설사를 겪었습니다. 1845년 여름 잦은 비로 인해 아일랜드 전역으로 역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충분한 식량을 수입할 수 없었고 철도와 운송수단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주로 항구 도시 주변에서만 유통되었습니다. 대기근 당시 밀 생산은 풍년이었지만 수입 식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밀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감자를 주식으로 먹던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은 감자 마른병 때문에 감자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속국으로만 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846년 여름부터 영국 정부는 식량 공급을 포기했고 설상가상 아일랜드에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 본토의 지주들은 밀과 옥수수 같은 곡식을 재배한 후 전부 소작류로 몰수해 갔습니다. 1847년에는 25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지만 약 4,000척의 배에 실린 식량은 영국 본토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대기근 시대의 사망자 대부분은 이 시기에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로 떠났습니다. 1845년에는 5만 명에 불과했던 아일랜드 이민자 수가 다음 해에는 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이민 물결은 1910년대까지 이어져 수많은 아일랜드인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남자 주인공이 있던 3등석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하얀 깜둥이라고 불리며 게으르고 폭력적인 술주정뱅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구직 광고에는 아일랜드인은 지원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일랜드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차별과 천대가 심했던 탓에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던 뉴욕항 하역 노동자 집단에서 아일랜드 마피아 1세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생계를 위해 군대, 경찰, 소방청 등으로 진출했습니다. 기피 직업이었지만 안정적인 급여와 시민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경찰이나 뉴욕 경찰 등 미국 동북부 지역의 경찰기관에서 아일랜드 문화의 영향이 크게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뉴욕과 보스턴에서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을 기념하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도 그 예입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경찰관과 소방관의 대다수였던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미국의 경찰, 소방관, 군인 장례식에서
아일랜드 전통 악기인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모습도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문화가 조직에 스며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인구가 늘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이후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기근으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중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여러 미국 대통령들과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의 창업자 형제도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때 전 세계에서 자선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원래 1만 파운드를 기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기부한 금액이 2천 파운드였고 여왕이 불쾌해할까봐 걱정하던 영국은 황제에게 기부금을 1000파운드로 줄여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1000파운드 외에도 음식, 약품, 씨앗을 가득 실은 세 척의 범선을 아일랜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오스만 제국의 9호 선박이 더블린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선박들은 드로에다 항구에서 화물을 내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당시 아일랜드 국민들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06년 드로에다 지자체는 당시 구호품을 가져온 오스만 선원들이 묵었던 건물 벽에 감사 현판을 걸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창단한 드로에다 축구 클럽의 엠블럼에는 별과 초승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을 구단 엠블럼에 추가한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선 모금에 특히 적극적입니다. 번화한 거리에선 각종 단체에 기부를 권유하는 청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상점, 식당, 술집 등에선 자선 모금함이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1985년에 열린 에티오피아 난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라이브 에이드 자선 공연의 기획자 또한 아일랜드인 밥 갤도프였습니다. 당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1인당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